제가 지난 시간에 반응형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반응형 부모가 된다라는 건 아이의 무엇에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는 세 쌍둥이가 있어요. 감정, 생각, 그리고 갈망, 즉 욕구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반응형 부모가 된다는 건 감정과 욕구 위주로 반응을 해준다는 걸 의미해요. 아이의 감정과 욕구에 잘 반응해주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자신의 감정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읽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실전용 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심리를 사랑하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 제일 불편하죠? 아이가 떼쓰거나 울거나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많이 불편하죠. 그 이유는 아이의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이렇게 좀 불편해할 때 어때요? 엄마도 같이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엄마도 그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내 마음도 좀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읽어주지 않으면 사실 아이는 감정적으로 더 격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망해요. 주변에 눈치가 보이죠. 엄마가 순간적으로 한 생각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저런다 라고 생각할까? 이런 게 순식간에 확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동적인 사고로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말이 어떻게 나가요? 아이한테 까칠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왜 그래? 왜 울어? 왜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는 또 어떻게 반응해요? 네, 감정이 더 격해지죠. 엄마가 내 감정을 몰라주고 엄마가 지금 조금 까칠하게 한다라는 걸 아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아이가 화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때요? 화가 난 상태인 거잖아요. 감정은 반드시 읽어줘야 그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져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화가 났구나를 직접적으로 공감해주면서 엄마의 톤을 잘 보시면 화가 났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톤이죠. 왜 그래? 이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좀 요즘 화를 자주 낸다 이러면 내가 뭔가 아이의 화를 좀 빠르게 해결하려고 억압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혹은 뭐 키즈 카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아이도 장난감을 뺏겼으니까 울거나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죠. 이럴 때는 엄마가 보통 어떻게 훈육하죠? 친구 거 뺏는 거 아니야 이래요. 자, 여기서 아이는 왜 친구 걸 뺏었어요? 그 장난감을 나도 갖고 놀고 싶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뺏으면 얘도 슬플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나의 욕구가 앞서서 그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은 건데 여기에 훈육을 하시면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보통 엄마든 아빠든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훈육을 하세요. 아니야, 친구 거 뺏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약간 무섭게. 많이 무섭게는 안 해요. 조금 무섭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그 당시 아이 기분만 나빠질 뿐이에요. 훈육은 공감 후의 훈육이에요. 성공감. 뭘 공감해줘라? 감정과 욕구. 아이가 왜 다른 아이 거를 뺏었다고 했죠? 갖고 싶으니까. 네,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갖고 싶었어. 저거 갖고 놀고 싶었구나. 우리 아무개도 저게 좋아 보였구나. 이렇게 해주고 아이가 좀 진정이 되면 우리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로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화제를 전환한다든지 조금 아이가 컸을 때 이런 걸 노래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아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무개가 있어.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얘가 뺏었더니 얘는 어떨까 마음이 슬퍼 이러면서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재현해 줬을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사회성은 굳이 부모가 특별히 훈육하지 않아도 어때요? 네, 배워갈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아이를 훈육한다. 그리고 훈육은 무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훈육을 하는 건 좋지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훈육을 해주셔야 돼요. 어른의 관점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돼. 계속 막 이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더 겁먹고 뭔가 내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아이들은 욕구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엄마한테 더 떼쟁이가 되고 예민한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건 훈육인데 훈육도 안 되고 일단 아이는 아이대로 욕구 불만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은 뭐부터 해줘라? 성공감 후 훈육.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상황은 엄마를 이렇게 찾는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아이가 칭얼칭얼 대거나 좀 짜증을 내거나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래? 엄마 왔잖아. 그동안에 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아이가 좀 불안하고 힘들었죠. 이걸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 입장이라고 완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놀랬구나. 엄마가 없어서 우리 아무개 놀랬구나. 엄마 이제 왔어요. 엄마 안아줄게. 이렇게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면 좋겠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고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마냥 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데리고 가자니 아이가 너무 떼를 쓰고 막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이럴 때 엄마 정말 당황스럽고 특히 둘째 키우시는 분들 보면 우리 첫째는 안 이랬는데 둘째는 진짜 이런다고? 현타가 오거든요. 이럴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사실 내 마음부터 챙겨야 돼요. 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 입장을. 놀이터의 경우라면 아이가 엄청 지금 더 많이 놀고 싶나 보다. 한창 재밌나 보다.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데 누가 중간에 벌써 확 꺼버렸어요. 이거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죠. 아이한테도 이런 예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5시에 이제 집에 갈 거다. 엄마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아이한테 한 20분 전에 가서 이거 다 하면 우리 갈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10분 전에 가서 요건 마저 하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고를 좀 여러 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아이가 막 떼를 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아무개가 많이 놀고 싶구나. 어떡해. 감정과 아이의 행동을 분리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다 하게 해준다.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이때는 읽어주는 거죠. 놀고 싶구나. 더 하고 싶구나. 뭐 장난감이 갖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읽어주면 어때요? 아이가 울기는 울죠. 네. 그리고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고 조금씩 더 빠르게 진정이 될 수 있어요. 반응적 부모가 되는 방법 정리하자면 감정과 욕구를 잘 읽어줘라. 근데 아이의 감정과 욕구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감정과 욕구는 누가 읽어줘요? 네, 엄마 스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때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였는지 그래서 내 욕구를 알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였지? 그때 내가 어떤 신체 반응이 있었지? 만약에 화가 나서 약간 열이 올라왔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렸다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반응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0세에서 3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점점 더 감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너무 좋은데요.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슬프구나, 이거 갖고 싶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계속 붙여주고, 특히 엄마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이 화라는 거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속에 사는 고릴라가 있어, 엄마도 화나면 이렇게 커진다 라고 설명을 해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엄마가 잘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버릇없이 크는 게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누가 안정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느끼고, 아이는 자기가 감정이 오래 안 가겠죠. 뭐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이렇게 화가 나도 이거를 다른 곳에 정신 팔게 해서 감정을 뭔가 회피하거나 하는 식이 아니고, 감정을 오롯이 좀 느끼게끔 하고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해 나간 걸 계속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엄마가 회피하거나 맞대응해서 같이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고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뭐든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잘못을 동일시화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먼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야. 내 감정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내 욕구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당한 거야, 이렇게 인지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 전념 치료나 이런 데서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말과 그 사람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 사람 자체,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해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감정, 욕구,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고, 그 생각, 감정, 욕구를 느끼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과 욕구를 이제 느끼고 있으면 그 감정은 충분히 존중해주고, 욕구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차분해졌을 때 놀이를 통해서 훈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부연 설명해드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은 뭐다?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받아주고, 그랬을 때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요거 잘 해보시는 거,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복기해서 아이의 반응, 그리고 나의 반응, 그리고 내가 느꼈던 욕구나 감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아에 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행복마 힐링카페 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특강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올리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